TV의 양정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5일입니다.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매우 중요한 사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설일 뿐더러 내용상으로는 참 문재인 못된 짓 역사에 많이 남기고 갔다, 이런 생각. 아니, 남기고 갔다가 아니고 남기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야 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오늘 4일 대통령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저께요.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해가지고 임기일치법은 임기일치법을 논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알박기를 하고 가니까, 이 알박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이 문재인 알박기가 이게 시조입니다. 시조. 문재인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매일 생각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박기를 해놓고 가고, 어떻게 검수완박을 마지막 판에 이거 방맹이를 치고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을까? 저는 그것이 매우 의문이고, 문재인을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좋아서 생각하지 않은 날이 아니고요. 문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지금 골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포퓰리즘이란 그 김용태 전 의원, 삼선 의원이고 사무총장 하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 있습니다. 저 이준석 똘만이 무슨 이 김용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김용태 의원 얘기하는 분은 지금 현재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계신 김용태 삼선 의원이자 소위 쇄신이라든가 또는 혁신위원장으로서 항상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김용태 전 의원입니다. 이제 그분이 쓴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요즘도 또 읽어봅니다. 그 책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고 2개월 뒤에 바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그 향후에 펼쳐질 문재인 시대 5년을 완벽하게 꿰뚫었습니다. 아주 딱 그냥 글자 하나 안 들리고 탁탁탁탁탁 맞아간 그 역사의 그 꿰뚫어봄. 첫 번부터 문재인이 이런 사람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야 된다 등 처방까지, 진단에서부터 처방까지 바로 2개월을 문재인을 보면서 책을 펴낸 게 그 책인데, 그 책을 한 5번 제가 읽었죠. 5년 전에 5번 정도 읽었는데, 물론 그는 학자적 식견으로 썼습니다. 정치학자죠.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오고 존스 홉킨스에 가서 또 공부하고 오시고 그런 분인데, 아주 성정이 바른 분입니다. 바르고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책을 한 5번 읽었는데 요즘 또 읽습니다. 왜? 문재인을 알기 위해서. 거기 그 책을 보면 문재인이 보이거든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 끌고 가는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나라가 어딘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국가주의를 뛰어넘어 이건 혁명을, 그 두 단어에는 혁명이 있습니다. 그 혁명은 바로 촛불혁명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머릿속은 바로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남긴 그 발자취, 그 족적, 그걸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여야 정책협의체가 알박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자기들이 알박기를 해놓고 자기 보스인 문재인이가 알박기를 한 것을 보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임기일치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자녀 임기 문제로 소모적 갈등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아보자. 그런 취지인데 그게 보통 다른 때는 다 전향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일단 사표를 다 내고 하는 그거가 관행이었는데 문재인 때는 왜 안 낸다고 뻗을까요? 지금 안 내고 뻗태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라는 방통심의위원장, 또 방통위원장 한상혁, 또 권익위원장 전현희,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죠. 아주 대부분이 지금 그대로 임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겨나겠느냐.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 문재인이가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뽑아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이런 바로 알박기에 대한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되는 공직은 따로 구분해 가지고 정치적 임명직, 정권 교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물러나도록 제도화가 돼 있고 우리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방향은 옳습니다. 네. 방향이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알박기 돼 있는 사람들을 먼저 물론 내보내놓고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의 사설자 아닙니까? 그 말이 100번 옳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 차는 아주 큽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만 대상이고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자. 이 정무직이 중요한 건데 정무직을 제외하자는 거예요. 정무직이 뭐냐? 정치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직책. 예를 들면 방통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가 그 정권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고 방송심의위원회 정현주 KBS 전 사장, KBS를 완전히 좌파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야당이에요. 이 169석 민주당이요? 저게 말이나 되는 당입니까? 저게 그래놓고 협치하자고요? 저건 협치 아니라 저게 운동권 논리인데요. 운동권이란 거는 선이 나고 난인 사람들을 전부 다 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처단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의식구조, 대학 다닐 때 주사파들의 의식구조의 속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선이고, 나 아니면은 우리는 협상이 없다. 무조건 처단 잡아서 처단을 하든지 싸워서 쫓겨내든지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운동권 논리가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런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이 정무직 기관장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고 청산 대상입니다. 제가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들은 한번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비상대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국회 해산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큰 관계가 없는 실무적 성격을 띈 곳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집행하고 지원해야 하는 공공기관, 바로 그것이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이 권익위원장이라든가 이 방송심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 중요 이 소위 국정을 투영할 수 있는 국정 철학이 투영되는 그런 기관들을 장악을 좌파들이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알박기를 해놓고 가놓고 무슨 알박기 협의를 합니까? 저자들하고는 알박기 협의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소모입니다. 그대로 무시를 하고 바로 그냥 나가든지 하는 어떤 방법, 아주 특별 조치를 하는 것, 특단의 대책, 그건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보내고 국회 해산시키고 다시 국가를
뼈대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의 큰 그게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지금 대한민국 말이죠. 이거 내전 상황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자리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무슨 알박기 없애자는 협의체를 합니까? 이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공공기관 중에는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과 큰 관계가 없는 실무적 성격을 띈 것도 있지만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집행하고 지원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방통위원장이라든가 뭐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가 무슨 뭐 등등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자리도 있고요. 이런 기관장들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가만히 있다. 문재인에 충성한 사람들이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자 쉽게 얘기해서 사회주의를 지향을 했던 문재인의 그 아래서 임명을 받았던 사람, 정책을 조언을 했던 사람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 이게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사회주의 박테리아만 퍼뜨리지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수구, 지금 옛날 걸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안에서 배를 갖다가 흠집 내서 배를 구멍 내는 것, 이거에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그러려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습니까? 대통령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변,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이 가슴을 목 놓아 울면서 대통령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자, 그런데 좌익 문재인이가 알박기를 해놓은 그 정책들 중에서 소위 국정 철학과 관련이 있는 부분 직위는 남겨놓고 알박기를 바꾸자. 공공 산하기관장들, 예를 들면 석탄공사 사장이라든가 석유공사 사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조폐공사 사장이라든가 뭐 마사회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만 바꾸고 여기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무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남겨놓자는 거예요. 이거는 웃기는 헛소리죠. 그래 이런 자들하고는 토론이 필요 없다. 제 얘기하는 건 벌써 딱 판단한 겁니다. 앞으로도 1년 정도가 1년 2개월이 남았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또 당할 것이냐 이제는 참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당했으면 자 작년 11월 6일 현재로 77건의 법안을 이 정부에서 내놨는데 77건의 법안을 다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0건이 됐습니다. 0건. 여러분 이런 의회가 소위 의회 구테타를 한 세력입니다. 이 민주당은 의회 구테타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대통령은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강하게 요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놨으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토양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으면서 뻗튀기 하고 국정 방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말이죠.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서 임무가 판이해지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곳이 대통령이 바뀌면 기관장 임기가 남았더라도 물러나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그게 바로 외국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요. 마치 단결이다 하고 이 뭔가 지침을 받은 듯이 일제히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기관 간부를 조사해 보니까 350개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 3,080명 중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86%입니다. 2,655명 86%. 이게 국민이 정권교체를 선택한 결과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6개월 전에 기관장 임원 등 59명을 무더기 임명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남발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별도로 새 정부 국정 방향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배심이 좋은지 안 물러납니다. 월급이 탐이 나는지 뭐가 탐이 나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잠시 더 자리에 남아 있은들 뭐 저 얼굴 모양이 얼마나 추해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작업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살도록 자손만대에 말이죠. 예?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나와서 알바끼 인내하고 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비서 쓰고 다니고 말이죠. 그 삐딱삐딱하는 삐딱선 타는 말이나 해싸고 말이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사설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미를 칩니다. 여야의 논의와 별도로 이거 말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지 않은 그건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 더 자리에 앉아 있은들 추해진다 이거야. 얼굴이 저건 알바끼로서 뻗대기 한 친구다. 그렇게 추한 이름밖에 안 듣지 않느냐 이거야.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들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설자는요 정말 멋들어진 사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